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은 슬프기도 한 북한 관련 남녀간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장성택 수청의 중요한 핵심 실마리였던 한 여배우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그의 공식 처형 제목은 수령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허나 이것뿐이겠습니까? 장성택의 정치적 숙청에 최종적으로 반대하던 부인 김경희 조직비서가 돌아선 계기 중 하나는 장성택의 여색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제13회 방송에서 잠깐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여배우 김혜경과의 스캔들도 그중에 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장성택은 북한의 여배우 김혜경과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알선한 인물은 바로 장성택의 조카 사위 최웅철이라는 배우입니다. 최웅철이라는 인물은 뒤에서 따로 취급하겠지만 북한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병헌 정도? 그런 정도의 스타급 배우라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장성택과 김혜경 사이에는 2012년 하반기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애인들에게는 장성택이 한 해 1만 달러씩 따로 월급을 줄 정도로 특별히 관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외 언론들에서는 장성택 측근과 관련된 처형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대상은 최웅철, 박미향, 김혜경 등 배우 3명이라고 공개되었습니다. 박미향에 대해서 모란봉 악단 출신으로 장성택과 가까운 지인의 선녀라고 전함받아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장성택의 친인척 관계란 이유로 최웅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김혜경은 장성택이 아끼던 포스트 정부? 이 정도로 김혜경이 숙청됐던 2014년 당시 그녀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영화계에 입문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옥과 출신으로서 김씨 가문을 소위 모시는 인물로 발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한번 북한의 옥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김씨 가문 일가와 핵심 간부들의 봉사를 도맡는 부서인데 전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 중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차출해서 이 부서에 배치합니다. 옥과의 배치가 결정된 여학생들은 특히 졸업 연 전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허위사령부 발탁되었을 때도 조직지도부 옥과 선발로 가기도 합니다. 무조건 유자들만 간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옥과 출신 김혜경의 영화계로에 진출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일에 의해서입니다. 김정일은 누구도 못 말리는 영화광이라는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정일은 당에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선전선동부 영화예술선전 담당 부서를 맡는 책임 지도원으로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 김정일은 당시 활동하던 영화계의 여배우들에 대해서 낙제점을 줬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애들은 여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인물이 한심해 하며 불만에 섞인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서 이 말을 새겨들은 장성택이 요즘 대부분 이쁜 애들은 다 모두 옷가루 사출되는 바람에 하며 김정일의 기분에 잡히지 않도록 바람을 잡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방침 지시에 의해서 옥과 출신 애들 중 일부 인물들이 배우로 발탁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김혜경이었고 김혜경은 이렇게 옥과 소속 인재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혜경의 대표작은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라는 작품이고 해당 작품은 1997년 조선예술영화 촬영서 제작했는데 깽단 돌격대 노동자 출신들과의 과업과 실패, 국복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 들은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어떠한 스토리로 된 영화였는데 거기서 주인공으로 자리를 꿰찼는데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미남 배우 리영호였습니다. 리영호는 홍길동, 북한에서 유명한 홍길동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높은 예술성과 탄탄한 스토리로 당시 북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 어려운 북한의 실태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측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큰 감흥을 일으킨 영화로 알려집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당연히 완전한 스타덤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김혜경은 이후에도 철새로 묵지 못한다, 사랑의 거리, 피 묻은 낙패, 평양 날바람 등 수많은 작품들에 출연했습니다. 김혜경은 사실은 결혼 경험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사이에 허위사령부 정치국 조직부장의 며느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국 조직부장이라 하면 인사권과 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나눈 새도 떨군다는 실세라는 측면에서 특히 허위사령부 정치국 조직부장의 며느리라면 뭐 할 말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권력도 막강했지만 그의 남편도 허위사령부 산하의 무역회사 사장 자리에 오른 권력자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둘 사이에는 현재 10대 중반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김혜경은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미 젊었을 때부터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혜경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엇보다 스스로 타고난 끼를 주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혼 생활은 뒷전이었고 워낙 영화를 촬영한다면서 며칠씩 외근하는 조건도 있겠다. 자주 고위층 남성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스캔들이 북한 평양 핵심 고위층 속에서 급속히 퍼져나갔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앙당 작전부 소속의 한 연락소장과 선전선동부 영화 담당 간부들을 비롯해서 영화 촬영소의 당내 책임 간부들과도 숱한 스캔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1년에서 길게는 2년 동안 내연관계를 비밀리에 유지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택의 눈에 조카 사이 최홍철을 통해 김혜경이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장성택이 김혜경과 내연관계를 정확히 접어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내연관계 자체는 확인된 사안이고 또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던 것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김혜경의 법적 남편은 당시 마약을 한 혐의로 인해 파직되어서 이혼까지 하게 되고 시아버지도 자기 자리에서 파직됩니다. 그때 당시 김혜경은 또 다른 든든한 백이 절실했던 찰나 장성택의 끈을 덥석 물게 되고 단단히 잡게 되는데 이에 김혜경은 스스로 장성택의 여자가 됐다는 설도 더 정확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기뻤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장성택은 김혜경과 접촉할 때마다 미화 수천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상응한 폐물을 건넜던 것으로 파악되고 해당 현금은 김혜경의 입막음을 위한 화대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장성택은 좀 더 안락한 장소에서 김혜경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성택은 급기야 김혜경에게 평양 중구역 김책공대 뒤편에 대동강이 바라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한 채, 한국 평수로 한 4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선물하기도 했고 2012년 하반기에 혼외 자식 하나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들이고 성도 김某某라고 주민등록에 올렸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공식적으로 장성택이 처형됨에 따라 그의 내연녀 김혜경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실은 조직들은 처음부터 김혜경을 수청하려고 했던 생각은 아닙니다. 조심히 조사하던 찰나인데 김혜경은 2013년께 자택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은 적이 있는데 그 수준이 화려하게 굳이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혜경에 대한 재산 착복 여부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장성택이 완전히 숙청이 되는데 그리고 장성택이 숙청이 된 2013년 12월 중순 김혜경은 자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자수하면서 권력기관에 내민 금액은 5만 달러의 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혜경이 내놓은 돈은 극히 일부였다는 점입니다. 조직도원은 주변을 감시하며 남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파악했고 김혜경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초기에는 적당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나오려던 찰나 가지고 갔던 금 탐색기가 소리를 냈던 것, 냉장고가 부엌에도 있고 안방에도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이 2개인 대형 냉장고 안에서 소리가 났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금으로 40만 내지 50만 달러와 함께 상당량의 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냉장고는 금품을 숨겨두기 위해 특수 주문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더 많은 자금과 부동산, 확인된 소유 아파트만 4채로 평양 안에서만 4개인 거로 확인되고요. 조직지도부는 김혜경에 대한 괘씸죄로 가중처벌했다고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경희에게 직접 보고됐고 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혜경은 일부 해외 매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곧장 총살되진 않았고 2014년 6월경 정치범 수용소 완전 폐쇄 지역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로 완전 폐쇄 지역에 보냈다는 것은 일체 다른 것들을 안 줍니다. 소금만 딱 보내고 어떤 지역에서 완전 폐쇄된 지역에 보내고 살든 죽든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물도 안 줍니다.
물론 장성택 사이에 얻어진 혼외자도 함께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김혜경이 숙청됐을 당시 이 아이는 첫 돌을 지나고 6개월이 더 됐다고 합니다. 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혜경과 그의 아이는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멀리 천국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를 놓고 봐도 북한 인권의 어떠한 정말 막막함 또는 삭막함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한편 당시 장성택의 어떠한 그 김혜경을 추천한 최영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싶은데요. 최영철은 다름 아닌 장성택 누나의 조카와 결혼한 장성택에겐 조카 사이이고, 애초 북한에서 유명한 인민배우 출신이었던 최영철은 결혼 후 초가의 든든한 배경 속에서 인민보안부 산하 외화보료의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택시 사업권 독점권도 보장한 록산무역총회사 사장이었고, 문제는 장성택 처형 직후입니다. 장성택과 함께 각종 부적절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2014년 2월경 처형됐습니다. 처형의 동기는 평양제일고등학교 선물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철의 아들이 개인 생일 때 초청한 교원들과 동기들에게 최소한 $500 이상의 선물, 현금 $300 포함해서 외화 제품을 선물로 준 경우 그것이 화근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직지도부 10일가로 직접 보고되었고 김정은에 의해서 검열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검열로 최영철의 부하방탕한 생활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택시 회사를 운영하던 최영철의 제거는 장성택 세력을 정리하고자 한 김정은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최영철의 택시 회사는 다음 편에서 논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와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